1960년대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다양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9년 옥수수 아플라톡신 검출, 96년 간장에서 MCPD 검출 및 미국산 쇠고기 병원성 대장균, 이콜라이 5157H7 검출, 2009년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검출 등 새로운 위해 요소는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품 안전을 위해 해썹 계획을 수립할 때도 새로운 위해 요소를 찾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해썹이라는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해 요소 분석을 뜻하는 HA와 중요 관리점을 뜻하는 CCP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 또는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해썹 관리 계획의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위해 요소 분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해 요소 분석을 위한 절차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의 5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원 부재료 및 공정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도출하여 목록화합니다. 두 번째로, 파악된 잠재적인 위해 요소에 대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일련의 기준에 따라 위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네 번째는 파악된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안전한 수준으로 예방하거나 제어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을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이러한 위해 요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료 및 공정별 위해 요소 분석 결과를 목록화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차입니다. 첫째, 위해 요소 도출. 둘째, 발생 원인 규명. 셋째, 위해 평가. 넷째,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위해 요소 도출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위해 요소의 발생 원인 규명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 평가 기준과 수행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위해 요소에 대한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해 요소 도출. 위해 요소는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합니다. 크게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세 가지의 위해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위해 요소는 원부자재, 공정에 내재하면서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로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곰팡이 등입니다. 화학적 위해 요소는 중금속이나 사용기준 초과 또는 사용금지된 식품 첨가물 등 인위적 또는 우발적으로 첨가, 혼입된 화학적 원인 물질에 의해 아플라톡신 등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화학적 원인 물질로 인해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물리적 위해 요소는 식품 중에 일반적으로 함유될 수 없는 경화이물에 의해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실이나 머리카락 등 연질이물, 플라스틱 등 경질이물, 금속성 이물이나 유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위해 요소의 종류를 토대로 해썹에서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도출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업체에 입고하는 모든 원 부자재와 제조 공정별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앞서 해썹 준비 5단계에서 작성하였던 제품 설명서와 공정 흐름도를 토대로 도출합니다. 두 번째로, 위해 요소의 종류에 따라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로 나누어 도출하며 해당 원 부재료나 공정에서 특정 위해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위 위해 요소별로 도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에 대한 잠재적 유해 요소를 도출할 때 생물학적 유해 요소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병원성 미생물을 확인하여 대장균, 살모넬라,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단위 유해 요소로 나누어서 각각 도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 부재료에서 잠재적 유해 요소로 도출된 각 유해 요소는 제조 공정에서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소로 동일하게 도출하여 관리합니다. 유해 요소 분석의 기초 자료는 바로 제품 설명서와 공정 흐름도입니다. 해썹 준비 5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인 제품 설명서 작성과 네 번째 단계인 공정 흐름도 작성이 잘 이루어진다면 각 자료를 통해 원료와 공정의 유해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유해 요소 분석의 기초는 제품 설명서와 공정 흐름도입니다. 해썹 준비 5단계에서 작성한 자료로 원 부재료 및 공정의 유해 요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유탕면의 제조 공정을 예시로 유해 요소를 분석해 봅시다. 각 원 부재료와 입고에서부터 증숙, 성형, 포장 후 출고하는 모든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소를 분류하여 단위 유해 요소로 도출하여 표로 작성해 봅시다. 먼저 원 부재료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소는 혼입되거나 오염, 발생할 수 있는 단위 유해 요소로 도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 부재료를 입고하여 업체에서 제조하는 각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위 유해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해 요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료와 제품, 제조 공정에서 내재하면서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는 모두 잠재적인 유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 규명. 앞서 예시로 든 유탕면의 제조 공정에서 각 원 부재료 및 공정 단계별로 유해 요소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탕면을 제조할 때 위생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작업 환경에서는 청결, 일반 구역 관리, 에어컨의 필터 등으로 인한 청정도 등으로 인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정에서는 원 부재료의 검수나 반제품 또는 공정 중 제품의 보관 관리에 따라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기구의 세척 소독이나 보관, 종사자의 개인 위생 관리를 통해서도 다양한 유해 요소가 교차 오염되거나 발생, 혼입될 수 있습니다. 원 부재료나 공정에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업체에서 도출한 유해 요소의 다양한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자사 제품의 클레임 및 식중독 사고나 법 위반 사항과 같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자료, 관련 연구 자료나 법령과 같이 문헌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원료, 제조 공정 검토 등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규명할 수 있습니다. 유해 요소의 발생 원인은 크게 원료의 오염, 공정 중 오염, 공정 중 증식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료의 오염은 유해 요소가 혼입되거나 잔류되어 있는 경우로 토양 같은 원료의 재배 환경, 비위생적인 취급,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 중 오염은 주로 유해 요소의 혼입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장과 제조 설비, 그리고 작업자의 위생 관리가 미흡하거나 가공 조건 관리가 미흡할 경우 유해 요소가 혼입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 중 증식은 가공 조건의 온도나 시간 관리가 미흡할 때 미생물 등이 증식하는 경우에 유해 요소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다양한 연구 및 문헌 자료를 조사하여 공정 중 발생하거나 작업자 혼입, 오염 등 여러 가지 감염 원인을 추정하고 유해 요소로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 부재료 및 공정별로 유해 요소를 도출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유해 요소는
원료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작업장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작업장의 환경, 종업원, 원부재료, 제조 및 가공 과정 그 자체에 의해 오염될 수 있습니다. 화학적 유해 요소는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해 요소와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취급 과정에서 오염되는 유해 요소로 구분되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첨가되거나 오염되는 독성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물리적 유해 요소는 정상적으로 원료에서 발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식품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건강상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내외부 유래 이물을 말하며 다양한 이물질을 포함하는데 그 요인은 오염된 원료, 잘못 설계되거나 불충분하게 관리된 시설 및 장비, 오염된 포장재, 종업원의 부주의 등과 관련된 이물 등을 도출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유해 요소의 발생 원인을 토대로 앞선 시간에 도출하였던 유탕면의 원부재료 및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부재료에서는 주로 원료 자체 오염에 의해 유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원료 생산업체에서 생산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부재료 입고 이후 작업장에서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소는 오염된 원료를 입고하였거나 종사자나 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등의 위생관리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소는 주로 작업자의 위생관리 미흡이나 작업 환경 관리가 미흡하여 이물 등이 혼입되거나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해 평가. 위해 요소 분석은 크게 위해 평가와 위해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모든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도출하여 위해를 식별하였다면 위해 평가를 통해 식별한 위해 요소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요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원부재료 및 공정에서 위해 요소를 제어, 관리, 허용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 조치나 관리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해 평가는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심각성의 기준과 그 위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발생 가능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해 요소와 해당 공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심각성이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중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식품미생물기준자문위원회, 세계식량농업기구 등 국제 주요 기구의 심각성 기준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만약 국제기구에서 도출되지 않은 유해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은 원료 및 공정에서 식중독균 또는 중금속 등 해당 유해 요소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원료의 특징, 입고 빈도, 사용량, 위해 정보의 수집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업체에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의 분석 기준은 식중독이나 회수 발생 사례 등 위해 정보 관련 자료나 통계 자료, 논문 등을 통해 수립할 수 있으며 입고 빈도는 시험 성적서나 자체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해 평가 기준 중 심각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심각성을 낮음, 보통, 높음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 단위 위해 요소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높음은 섭취 시 사망을 포함하여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해당하는 유해 요소로 대표적으로 생물학적 유해 요소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튠리뇽 독소, 화학적 유해 요소는 중금속 등에 의한 직접적인 오염, 물리적 유해 요소는
금속이나 유리 조각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해 또는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물질에 대해 분류하였습니다. 미국 식품미생물기준자문위원회에서도 코덱스와 마찬가지로 낮음, 보통, 높음의 세 가지 기준으로 단위 위해 요소를 각각 분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도 앞선 두 기구의 기준과 비슷하게 역시 세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해 평가 중 발생 가능성도 낮음, 보통, 높음의 3단 분석을 통해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 기준은 하나의 예시로 업체에서의 발생 빈도나 그간의 발생 사례를 통한 가능성에 따라 세부 발생 가능성 기준은 업체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이라는 위해 평가 활용 원칙에 따라 다음의 그래프를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해 요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결함 이상의 위해 요소는 중요 관리점 결정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또는 낮음, 보통, 높음을 각각 점수로 환산하여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의 결과가 3점 이상 해당한다면 중요 관리점 결정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각성 평가 결과 보통인 2점, 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 보통인 2점 이상의 위해 요소가 평가되었다면 이는 4점의 경결함이라는 위해 평가가 도출되고 이를 통해 다음 해썹관리 원칙인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는 데 평가가 필요한 위해 요소가 됩니다. 위해 평가는 단위 위해 요소별로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의 점수를 평가하여 종합평가 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해 평가를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해 요소는 단위 위해 요소별로 도출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도출할 때 병원성 미생물 하나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의 특징에 따라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평가를 해야 합니다. 위해 평가의 심각성은 FAO, 코덱스, NAC, MCF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발생 가능성은 위해 요소별 실험 자료, 클레임 사례 분석, 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위해 요소 분석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앞서 도출한 위해 요소를 바탕으로 유탁면 제조 공정에서의 위해 평가 결과 예시입니다. 위해 평가는 단위 위해 요소별로 평가하여 종합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위해 요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중요한 것은 심각성은 FAO, 코덱스, NAC, MCF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입하는 것이고 발생 가능성은 위해 요소별 실험 자료와 클레임 사례 분석, 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위해 평가를 실시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수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원료를 입고하고 계량하여 배합, 증숙 등 제조 공정을 거치며 다양한 위해 요소가 오염, 혼입 및 발생하여 위해 정도가 점차 증가합니다. 이후 가열과 같은 공정을 통해 증가한 위해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모두 실제 실험 결과나 논문, 문헌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위해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 앞서 도출한 원 부재료 및 공정에서 다양한 위해 요소를 도출하였고 발생 원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썹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원 부재료, 공정, 환경에 따라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 부재료 단계에서는 입고 시 해당 원료의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거나 주기적으로 협력업체를 관리하여 위해 요소의 잔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정 단계에서는 공정별로 온도와 시간 등
공정 조건을 관리하거나 세척, 소독 관리, 금속 검출, 여과 등 이물 관리를 통해 위해 요소의 혼입을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환경 단계에서는 개인 위생이나 작업 환경의 위생, 더 나아가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위해 요소의 혼입 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해 요소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위해 요소의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거나 입고검사 실시, 작업장과 작업자, 시설 설비 등 도구에 대한 세척 소독 관리 기준 준수, 작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관리, 작업장 온도 관리, 세척, 소독 가열 등 공정 조건 등을 준수함으로써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위해 요소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관리 기준 준수, 화학물질 취급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사용 기준 준수, 화학물질의 적절한 식별 표시 및 보관 기준 준수, 원 부재료 협력업체의 시험 성적서 확인 및 입고검사 등을 통해 위해 요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위해 요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해 요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설비에 대한 보수 기준 준수, 원 부재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 및 입고검사를 통한 검수 기준 준수, 작업자 교차 오염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훈련, 유관 선별, 여과, 금속 검출 등 이물 검출 공정 조건 준수, 작업장 내 각종 설비에 대한 세척 소독 관리 기준 준수를 통해 이물 혼입을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 부재료에서의 예방 조치는 주기적인 시험 성적서 확인 및 유관 검사와 같은 입고 검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의 예방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는 원료에서 확인한 입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화학적 유해 요소는 제거되었다고 확인하고 공정상에서 교차 오염과 같은 위생 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해 요소의 발생 원인에 따라 각각의 원인을 제어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조 공정에서 위해 요소의 발생 원인별로 제어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유탕이라는 가열 공정에서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제어되고 이후 냉각, 내포장 등의 공정에서는 제어된 위해 요소 외 해당 공정에서 교차 오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관리 방법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앞서 도출한 원 부재료 및 공정별 위해 요소와 발생 원인을 토대로 우리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시험 성적서 확인, 협력업체 관리, 개인 위생 관리 등 위해 요소의 발생 원인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해 요소 분석에 대해 배웠습니다. 위해 요소 분석은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위 위해 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위해 요소 분석을 통해 이후 공정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준과 개선 조치 방향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